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잠잠한 가운데 강남과 고가 아파트의 대세락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5% 이상 폭등하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달러와 금, 은은 하락, 유가는 상승 중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 금융 위험도는 훨씬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 요소, 서울 공급 부족, 넘치는 유동자금,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기보다는 임대주택 사업, 갭 투기 등 7가지 요인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서울발 부동산 엑소더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대폭락 엑소더스, 다주택 투기 세력은 끝났다. 실질적으로 이제 끝나야 정상이고요. 끝나는 어떤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남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보시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네요. 광대들이 고개하듯이. 지금 부동산을 잡는 분들은 바로 이런 외줄타기에서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기 꼼짝마 대략 7가지 투기 요소를 한번 뽑아볼게요.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계형 임대사업 일부 빼놓고는요,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여러 개 하시는 사람들, 이건 서민의 집을 갉아먹는 투기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갭 투자,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 끼고 특히 여러 채를 매수한 사람들, 이것도 투기입니다. 법인 사업 투자, 이제 세금 문제가 봉착이 이르니까 부동산 법인으로 속여가지고 사업, 즉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진 투자, 자기 지역도 아닌데 원정 투자하고 특히 서울에 와서 투자한다? 이거는 집값 올라가서 그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투기의 모습이죠. 다주택자, 임대 사업을 냈든 안 냈든 일단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어쩌다 한 건 자식한테 이렇게 하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자식들한테 모조리 다, 그것도 그냥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담부 증여, 즉 대출을 끼거나 갭 투자로 증여하는 거, 이 사람들도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집값 상승 요인은 사실 이 6가지 때문에 그렇고요.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은 이 6가지를 효율적으로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알고 있는 서울 공급 부족, 부동산 유동자금, 저금리,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집값 폭등의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6가지가 그렇지. 이 3가지가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일단 그걸 알려면 서울 중위가격, 여기 높은 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아무튼 4.5억까지 2013년에 바닥을 찍고 중위가격이 지금 9.5억입니다. 4.5에서 9.5억. 이제 더블도 더 뜯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그 다음에 KB시세 믿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의 지표고 그것 평균치보다 더 뛴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보시면 아세요. 자, 서울 공급 부족으로 폭등하였다. 자, 첫 번째 반박을 해볼게요. 공급 부족으로 폭등하였다. 공급이 서울이 언제 남아돌 적이 있나요? 입주 물량이 많았던 2005년에서 2009년, 여기 보시면 이게 2005년 여기에요. 2006, 7, 8, 9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중심으로 보자고요. 자, 입주 물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14년에서 20년은 엄청 많네요. 여기 14년이에요. 이렇게 엄청 많네요. 빨간 거 보세요. 서울. 자, 이렇게 이때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폭등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이제 여기서 입주 물량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더 폭등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는 왜 얘기를 안 하나요? 아무튼 2005년과 2009년, 2014년과 2020년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도 폭등하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10에서 13년, 여러분들 10년은 여기에요. 자, 13년 여기 입주 물량이 적었네요. 오히려 이때 폭등해야죠. 여기 보시면 오히려 집값 폭락가 있습니다. 13년까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흐름하고 비슷하네, 입주 물량이. 그럼 오히려 폭락하겠네요. 입주 물량이 적어서 폭등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주택은요, 영토의 한계로 영원히 공급 부족인데
집값은 항상 폭등과 폭락을 이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유동자금으로 폭등하였다. 이것도 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2010년에서 13년 부동산 자금은요, 부동자금은 줄지 않았지만 집값은 폭락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자, 10년, 11년, 12년, 13년 이때 집값 떨어질 때인데 뭐 그대로네요. 단기 부동자금이 떨어진 게 없어요. 집값은 폭락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부동자금이. 자, 대략 2014년에서 20년 한 250조 정도 뛰어내요. 총 1104조인데 1104조에서 250조는 그렇게 많이 뛴 거 아니에요. 근데 집값은 이때부터 여기까지 2배 뛰었잖아요. 2배. 뭐 이걸로 해서 2배 뛰었겠어요? 자, 늘어난 정도라서 상승 영향력이 미비했다. 즉 부동자금은 생각보다 유동자금이나 부동자금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다음 저금리 상황 볼까요? 자, 2006년에서 2010년, 2016년에서 19년, 2006년에서 2010년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대략 한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9년 당연히 여기였죠. 자, 우리나라 거니까 여기 한국 파란 거.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잘 보세요. 집값은 폭등하였네요. 자,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올라가는데 집값 폭등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집값 계속 올라갔죠. 이때도 올라갔죠. 왜 그럴까요? 금리가 내려가야 폭등하는 건데. 그리고 2012년에 14년 금리가 하락 추세지만 집값은 상승하지 않고 하락했어요. 여기 13년, 14년 여기입니다. 12, 13, 14. 자,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여기 파란색 눈에 확 보이죠. 오히려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은 폭락하고 있네요. 자,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주 확실한 근거 자료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들이밀면서 무슨 부동자금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느니, 자, 그런 근거 자료 없잖아요. 이번에는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집값이 폭등한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임대주택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집값 폭등의 1순위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이걸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신규부터 폐지시켜야죠. 자, 부동산 폭등 원인 보실까요? 2015년에 19년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주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13만, 20만, 19만, 31만. 정말로 많이 늘어났네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많이 늘어났죠. 물론 19년에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왜? 혜택을 줄여가지고. 어찌됐거나 전반적으로 상승장에 계속 임대주택 사업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임대 물량 그전에는 14만이 아니라 10만 미치였어요.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정부의 임대주택 장려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습니다. 집값 폭등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갭투자 한번 볼까요? 갭투자도 집값 폭등의 원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갭투자 비율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17년부터 19년 문재인 정부 때예요. 자, 집값이 뛰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어찌됐거나. 자, 64.3, 61%, 뭐 70, 57. 이때 집값 보세요. 노란 거. 이때 제일 많이 뛰었죠. 그 다음에 좀 떨어질 때는 전세가율, 갭투자율이 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이때 또 갭투자가 61%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다가 하락기에 또 낮아지고 또 올라가니까 갭투자가 올라가고요. 이처럼 갭투자와 집값 상승은 비례합니다. 2017년, 2019년 갭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집값이 폭등하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비율이 내려갈수록 집값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갭투자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 폭등의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법인사업 투자 이것도 요즘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들도 집값 폭등의 원인입니다. 보시면 자, 2018년, 19년 이 두 해만 볼까요? 4천, 5천, 6천, 7천 계속 자 6개월 단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 19년 신설 부동산 법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집값이 폭등했어요. 법인사업체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으려는 속셈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철퇴를 내려야죠. 법인사업자들. 자, 그 다음에 외지인, 외국인들 투자 이것도 집값 폭등의 원인입니다. 실질적으로 볼까요? 자, 2019년 작년 1월 달부터 12월 이때는 집값이 좀 하락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외지인 투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12월에 꼭지 찍잖아요. 12.16 대책 직전까지 아주 폭등하면서 날아가는데 비례해서 어때요? 자, 300건밖에 안 했던 외지인 투자가 3,687.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일입니다. 2019년에 1월에서 12월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외지인 투자가 서울 아파트 폭등과 경기도 집값의 풍선 효과도 일으키고 있고요. 지방광역시의 투기까지 조장하고 있어요. 외지인 투자, 자기 지역이 아니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담부 증여 투자, 부동산 폭등의 원인입니다. 증여하니까 떳떳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 2010년에 17년 집값 하락기인 10, 11, 12, 13 때는 그나마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비슷하네요. 이렇게.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는 이 시기에 증여도 늘어났어요. 이게 증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물이 잠긴다는 거잖아요. 역시 팔지를 않고 2010년에서 2017년 자,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2014년 이후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통한 부담부 증여가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와 코스피 지수 여러분들 이게 통화량입니다. 돈이 얼마나 찍어냈는지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졌겠죠. 이렇게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회사는 훨씬 더 커졌는데 PR 규모는 훨씬 낮아졌어요. 코스피는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주황색 보세요. 집값 폭등한 거 보세요. 이렇게 벌어졌죠? 자, 수도권 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 봤더니 경기도 이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인천도 회색인데 경기도만은 못하지만 최근에 경기도를 이제 추월할 기세예요. 서울 아주 빠르게 빠지고 있죠. 그리고 세종, 대전 시뻘겋게 돼 있죠. 세종 1.99 약 2포인트, 대전 1.10. 대전은 지금 폭등한 지가 몇 달째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강남 매수 심리 하락과 서울 부동산 거래 그나마 강남 매수 심리가 아주 급락하고 있어요. 급락. 그리고 서울 부동산 거래 보시면 여기서 11.6 대책 때 뚝 떨어지고 있죠. 자, 매매 뚝, 전월세도 뚝. 수도권 매매 변화량과 단지 규모별 집값 상승률. 수원 0.30 아직도 1위입니다. 용인 0.25, 광명 0.18, 구리 0.16, 안양, 화성, 군포, 하남, 의왕, 시흥, 인천 이런 곳들이 뛰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참고하세요. 매매가 변동률이 대단지수로 많이 떴어요. 1500세대 이상. 여기 보시면 무려 엄청나게 뛰잖아요. 18.51. 그 다음에 1000에서 1500세대 이상 14.67.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것이 세대수가 적은 것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쪽에 300세대 미만이 왜 뛰었냐? 이건 반사작용이에요. 그동안에 뛰지도 않다가 이번에 한 번에 이제 올라간 거죠. 요즘 인천이 상당히 뜨거운데 어떤 호재가 있는지 간단히 보면 인천 2호선 김포하고 연결, 인천 1호선은 검단하고 연결됐어요. 수도권 광역 급행전철 B노선, GTX B노선, 인천도시 2호선 안산 연장했다는 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연수구청.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시흥 은계로 연장도 있고 대순환선 2호선 환선을 하고 있고요. 자, 송도 내부 순환선 1단계 그리고 서울 7호선이 청라하고 연결된 거 영종도 내부 순환 1단계도 역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인천의 철도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서울이라든가 또는 인천 자체 경기도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자, 집값이 계속 지금 이제 추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헐값에 팔 날이 올까요? 집값이 7년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선거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주택자와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